자, 66쪽. 자, 이제 새로운 개념입니다. 전기 음성도. 그냥 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전기 음성도 그러면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띌 수 있는 정도야. 그치?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띌 수 있는 정도를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수소라는 애는 최외각의 전자가 하나가 있고, 염소라는 애는 최외각의 전자가 7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랑 얘는 요거를 공유 전자쌍으로 서로 공유하는 전자쌍,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 또 수소라는 애도 있다. 얘도 전자 하나 있는 애고 얘도 전자 하나 있는 애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공유 전자쌍이 되는데, 얘는 똑같은 수소잖아. 그러면 이 공유한다라는 건 참 애매한 겁니다. 뭐가 애매하냐면, 너랑 나랑, 너도 펜 하나 여기다 올려놔. 우리 서로 같이 쓰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놓고 쓸 거야. 있지? 이렇게 힘센 사람은 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강해. 둘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얘처럼 이렇게 수소랑 수소끼리 이렇게 공유 결합하는 경우에는 얘랑 같은 원소잖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정도가 서로 어때? 이거 같은 거야.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얘랑 얘는 같은 원소니까 전기 음성도가 서로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기 음성도는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더 끌어오려고 하는 성질을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수소하고 염소 중에 누가 더 전기 음성도가 클까?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야. 얘는 17번이야. 그러면 당연히 원자 핵의 핵 전하량이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크지. 얘가 플러스 17이잖아. 얘는 플러스 1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 전자, 마이너스인 전자를 누가 더 잘 끌어당겨? 얘가 더 잘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여기는 비활성 기체는 뺍니다. 비활성 기체는 빼고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게 누구냐면 바로 17쪽에 속하는 누구야? 플루오린입니다. 플루오린.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플루오린을 전기 음성도의 기본 값으로 정했어. 그래서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를 얼마로 정했다? 4.0으로 정했다. 이렇게 봐주면 돼. 뭔 얘기인지 알겠음? 그러면 봐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플루오린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는 산소가 있을 거고, 여기 질소가 있을 거고, 탄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붕소가 있고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게 플루오린이 돼버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4.0이야. 4.0. 얘는 3. 얼마야? 6인가? 맞나? 3.4네. 3.4. 산소는 3.4, 질소는 3.0.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이 갖고 있는 전하가 어떻게 된다고? 커지잖아. 얘는 6개 있고 얘는 7개 있고 얘는 8개 있고 얘는 9개 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핵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걔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진다라는 얘기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산소 밑에 황이라는 애가 있어. 16번. 그럼 얘하고 얘 중에서는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나? 얘가 핵전하량이 플러스 16이기 때문에 얘가 더 잘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껍질 수가 얘가 더 하나가 더 적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주기율표상으로 일단 얘기를 하면 편합니다. 주기율표상으로 얘기하는 게 편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지는 거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전기 음성도의 기준입니다.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큰 원자인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를 4.0으로 정했고 이걸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전기 음성도를 상대값으로 정했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루오린 4.0, 산소는 3.4, 그 다음에 질소가 3.0, 그 다음에 탄소는 2.6, 그 다음에 수소는 2.2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쳐져 있지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입니다. 같은 주기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져. 이유가 뭐야? 그러면 핵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이라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이라는 얘기야. 그럼 같은 족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결국 그 껍질수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전기 음성도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라는 걸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프도 나오는데 그 그래프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빨간색 그래프도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전기 음성도야. 파란색이 더 커, 빨간색이 더 커. 같은 거를 비교를 해본다면 파란색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2주기 원소고 둘 중에 하나는 3주기 원소라는 만약에 표현이 있다면 누가 2주기 원소야? 파란 게 2주기 원소가 된다. 3주기 원소가 된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수가 작을수록 즉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지는 거기 때문에 2주기가 3주기보다는 크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또 1쪽과 17쪽에서의 전기 음성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족에서 본다면 지금 17쪽에서 이렇게 플루오린 있고 염소 있고 브로민 있고 아이오딘이 이렇게 있을 거야.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커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지.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전기 음성도는 작아지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걸 그래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걸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음? 됐지?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18쪽 원소는 전기 음성도를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왜? 18쪽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화학 결합 자체를 형성을 안 해, 얘네들은. 그러니까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으니까 전기 음성도 값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중요합니다.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좀 쉬었다 하자. 자, 이번에는 결합의 극성이라는 거를 할 텐데 극성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극은 전기적인 극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성을 띈다라는 거는 바로 플러스 성질과 마이너스 성질을 띌 수 있으면 그거는 극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수소라는 분자는 전자성을 공유는 하고 있지만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전자성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도 전기적인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극성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을 우리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을 띠지 않는 공유결합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수소랑 플루오린을 한번 볼게. 플루오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전자, 또 수소는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자쌍을 전기 음성도가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정도가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공유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플로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친 상태에서 공유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는 자기 거지만 하나는 수소의 전자를 마치 자기 거인 양 자기가 이렇게 많이 가져온 상태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그리스 문자로 델타로 표시를 합니다. 델타.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 성질인데 걔가 이 플로린 쪽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주고 얘는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나타내면 되냐? 얘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마치 이온 결합에서 전자를 얻은 애처럼 얘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얘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끼리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전기 음성도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전기 음성도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극성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를 더 예를 들어 볼게. 바로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니까 2 빼라고 하면 된다 그랬지? 2 빼면은 최외각 전자수가 나온다. 집중하고 있지? 그러면 얘는 최외각의 전자가 4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최외각 전자 몇 개? 6개. 몇 개 필요해? 2개가 더 필요하니까 2개를 얘한테 주고 서로 공유 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산소는 이렇게 8개로 안정하고 여기도 8개로 이렇게 안정하고 탄소도 이렇게 8개로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요 탄소하고 산소가 서로 같은 원소야, 다른 원소야? 서로 다른 원소잖아. 그럼 전기 음성도는 누가 더 크냐면 산소가 더 크단 말이야. 원자 번호가 더 크니까. 그러면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면 산소 쪽으로 치우쳐. 그래서 이쪽이 부분적인 음전하, 그 다음에 얘는 부분적인 양전하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건 여기서도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얘가 부분적인 음전하, 얘는 부분적인 양전하가 돼서 얘네들은 그럼 무슨 결합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극성 공유 결합이야, 무극성 공유 결합이야? 이것도 극성 공유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결합의 형태를 얘기해봐. 그럼 이게 무극성 공유결합은 뭐고 극성 공유결합이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건 같은 원소끼리의 결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고 있으면 그건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그러면 NH3가 있다. 암모니아지.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수소가 여기 하나씩 붙었어. 그럼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 CH4도 마찬가지. 탄소 하나에 수소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붙었어.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표에 정리가 돼 있지.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공유결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게 된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극성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유결합 거기 HCl이 나와 있는데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2.2 염소는 3.2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2.0만큼의 전기 음성도 차이를 보이게 되지. 이런 경우에는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전기 음성도의 차이와 결합의 극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수소랑 수소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제로야. 같은 원소들이기 때문에. 근데 탄소랑 수소, 질소랑 수소, 산소랑 수소, 플로린과 수소 점점점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애들이지. 그럼 그럴수록 결합의 극성이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넘겨봐. 자, 이제 이 결합의 극성의 정도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쌍극자 모멘트라는 겁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이 결합의 극성 차이, 극성 정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화살표로 인해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쌍극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극성을 띠는 분자들을 얘기를 해. 그래서 한 분자 안에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된 거, 이걸 쌍극자. 그냥 우리는 극성을 띠는 분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쌍극자야. 쌍극자 모멘트는 쌍극자에서 극성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척도야. 일반적으로 화살표로 나타내게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무극성 공유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고 극성 공유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닌 거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 또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대체로 결합의 극성은 커진다라는 거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분적인 양전하나 부분적인 음전하는 그렇게 델타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계산할 건데, 자, 쌍극자 모멘트는 이것도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뭐 읽을 때는 뮤라고 읽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Q 곱하기 R이라는 값으로 표시가 돼. Q는 당연히 전하량을 얘기하고 R이라는 건 그 쌍극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H랑 CL이 결합하고 있다면 얘를 갖다가 쌍극자 모멘트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화살표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 쪽으로야? CL 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 더 주면 이게 쌍극자 모멘트의 표시 방법이야. 자, 근데 봐봐. 얘는 원자가 두 개란 말이야. 그럼 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방향이 표시가 되잖아. 그럼 얘는 극성을 띠는 분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 결합의 형태를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극성 공유 결합이야. 왜냐면 얘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얘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인가 동시에 극성 분자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들으면 이해가 갈 거야. 아까 했던 거야. 자, 여기다가도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할 건데 탄소랑 산소 중에서 누가 더 전기 음성도가 크다고?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이쪽 방향으로, 얘도 이쪽 방향으로. 그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일까? 0이 돼버립니다. 0. 그러면 얘는 결합의 형태를 얘기해봐. 그럼 무슨 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그럼 얘는 무슨 분자야?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왜냐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생겨서 이런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긴 했는데 이쪽 방향의 쌍극자 모멘트랑 이쪽 방향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계산하면 벡터적인 합입니다. 이거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지. 다른 말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합의 형태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또 아까 했던 거, 사실은 얘는 이렇게 안 생겼어. 아모니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삼각뿔 형태야. 누가 더 전기 음성도가 크다? 질소가 커. 그러면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겠지. 그럼 사실은 요 세 개가 벡터적으로 합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 저 위쪽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나타나게 돼. 그럼 이 질소 쪽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얘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이렇게 띠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결합의 형태도 극성 공유 결합이고 무슨 분자라고 한다면 극성 분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메테인은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결합선 4개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정삼면체 모양입니다. 정삼면체 모양.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본다면 얘가 탄소고 얘가 수소니까 쌍자 모멘트는 탄소 쪽으로 탄소 쪽으로 탄소 쪽으로 탄소 쪽으로 가는데 이게 결합각이 109.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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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5도가 되면서 전체 벡터적인 합은 얼마가 되버릴까? 0이 되버립니다. 서로 상쇄가 되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극성 공유 결합은 하고 있지만 무슨 분자가 된다? 무극성 분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됐니? 그 모양도 다 외워야지. 그 나중에 외울 거야. 나중에 나올 거야. 그 분자의 모양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른 화학 결합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작게 나는 애들 거기서 보면 Cl2는 작게 나고 있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됩니다. 전기 음성도의 차이값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HCl 같은 경우에는 쌍자 모멘트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 그럼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극성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근데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히 얻어버리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공유 결합은 아닌 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얘는 전기 음성도가 아주 커버리게 되면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69쪽 풀어보십시오.